안녕하세요. 표준 업무 진행하고 있는 정승일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저도 이제 진행을 같이 할 건데요. 제 얼굴은 나타나진 않지만 목소리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영상 쪽 담당하고 있는 서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약간 내용이 형식이 바뀌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죠?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대담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주제는 세금으로 망한 정권들 내지는 세금이 무너뜨린 체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 사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뭐 음, 아주 흔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 경우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음, 정부가 그 지난 1년 전 선거 때 그 정권 재창출에 네, 실패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죠. 민주당이. 그 네, 가장 큰 이유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제가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부동산 문제라는 게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전세값, 뭐 집값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그 전세값, 집값이 올라간과 동시에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분의 그 건강보험료, 온갖 그 세금 내지는 준세금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유권자들을 뭔가 이제 불만을 터뜨리게 했고 이게 이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 참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죠.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가서는 가령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인기가 굉장히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종부세와 재산세, 뭐 똑같은 경우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더 나가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정권이 1979년도에 무너졌다. 내지는 이 박정희가 1979년도에 11.26 때 이제 죽죠. 그 왜 죽었죠? 그 직전에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사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박정희 정권 타도하라고 데모를 했죠. 네, 거기를 이제 공수부대가 투입돼가지고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의견이 갈리면서 박정희가 죽은 건데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불만을 가졌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정치인이 있었던 부산과 마산, 거기 김영삼 그 당시 정치인이 거기 출신이죠.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라고 많은 역사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기로 부마항쟁 그러면 그냥 박정희랑 이게 보통 연동되는 단어가 유신철폐 독재타도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이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 이미 그 당시 12.6이 왜 터졌나, 그 다음에 부마 항쟁이 왜 터졌나에 대해서 신문 기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논문들도 있고 그런데 네. 거기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그 경제적 원인, 사회적 원인, 유신 체제라든가 뭐 독재 타도 이런 것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런 뭔가 깨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야당 정치인들이 관심사 있는 사항이고 네. 일반적인 시민들 그다음에 서민들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독재니 뭐 이런 데 크게 뭐 관심 가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전혀 모르고 이분들은 있었네요. 저는. 네, 이분들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부가가치세고 지금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인가 15%인가 그렇죠. 10%입니다. 10%죠. 근데 네. 그런 게 전혀 없던 상태에서 10%가 도입되니까 갑자기 물건값이 10%가 10% 올라간 올라간 거죠. 겁니다. 순간적으로 10%가 네. 올라가죠. 그와 동시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때 과거에는 뭐 가령 1,000원짜리 밥이 갑자기 1,100원이 되니까 그럼 식당 주인들도 그만큼 밥이 덜 팔리겠죠. 네. 그만큼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식당 주인들 그다음에 뭐 가게 하는 사람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갑자기 이게 무슨 웬 날벼락 같은 세금이 들어오냐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았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순간 아무도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좋아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때
그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 김영삼 같은 그 민주화 인사들이 일제히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야당 내지는 진보 쪽에서는 부가지세 도입을 반대를 했고 오히려 우파들 내지는 박정희 정부가 부가지세를 찬성하고 그냥 거의 강행을 했고 사실은 이제 그 배경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가지세라는 게 일종의 그 이 상거래에 대해서 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지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물건값이 오른다. 그다음에 그만큼 상거래가 위축이 된다. 상거래가 위축이 된다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삶의 질이 약간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다 입증이 된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부가시세가 도입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 왜 박정희가 부가시세를 도입했을까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왜 도입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1970년대 말이었는데 그때 중화공업화가 진행 중이었고 그 당시에 가령 현대중공업, 조선소, 현대자동차, 자동차 회사, 삼성전자 같은 그런 재벌 기업들이 처음으로 이제 뭔가 수출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근데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이 이익을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할 때 적자 수출을 했거든요. 싸구려로 수출하다 보니까 이 적자 수출을 많이 했고 그럼 적자를 누군가 메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메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중화공업화가 자칫하면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적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앞으로 뭐 5년 갈지 더 10년 갈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거를 정부가 재정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그럼 재정이 모자라죠. 그럼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금을 더 걸 거냐? 부가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재벌들 내지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특혜를 줘가지고 중화공업화 그리고 재벌주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가시세의 주요 대상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세금을 때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 뭐냐면은 박정희는 유신 체제가 지속되고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던 이 폭압적인 그 파쇼 지배가 계속된다라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자신만만하진 않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내가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처럼 5년 단임제 대통령제였다면은 정권이 날아갈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이 부가세를 도입하지 못했을 거고 따라서 그때 우리나라가 부가지세를 도입하지 못했으면은 아마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부가지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럴 수가 있겠네요. 지금 10%인 부가가치세 10%를 네. 20%로 올리겠다라는 소리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죠. 없던 게 오늘날 10% 됐으니까 오늘날이면 10에서 20으로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오늘날 이 진보 쪽 일각에서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가지고 증세를 해봐야 그거 뭐 매년 늘어나는 세수가 뭐 5조, 10조밖에 안 되니까 부가시세를 한 15%, 20%로 세율을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제 생각에는 첫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당은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집권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재밌네. 자, 그래서 더 얘기를 하자면 세계 역사상 이 세금 때문에 정권 내지는 체제가 무너진 경우들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터졌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권이니 뭐 민주주의니 삼권 분립이니 이런 것들이 다 정립되어 있는 이른바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건데 프랑스 대혁명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왜 터졌죠? 루이 16세가 베르사유에 궁전을 만들었고 초호합한 그 궁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재정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얻어야 되겠는데 세금을 더 거두려면은 뭔가 이제 이 설득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부회의를 소집하죠. 그러니까 1부, 2부, 3부회의라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1부는 이제 왕족이라든가 이제 뭐 군사 귀족들이고 그다음에 2부회의가 이제 이 사제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 쪽이고 그다음 3부에 속한 그
사람들이 바로 서민들. 이 서민에는 이제 농사꾼들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부르주아들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말로 이 자본가들 내지는 공업 내지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야 짐이 이렇게 좀 이 생활을 좀 하려다 보니까 이 재정이 모자라니까 니들이 세금을 좀 내라 라고 해가지고 삼부회의를 소집했는데 그때 이제 베르사유 궁전과 그리고 루브르 뭐 궁전을 처음 보러 이제 온 시골의 무지랭이들, 그러니까 농민들과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 보니까 이건 도대체 너무한다. 왕이라는 작자가 우리한테서 세금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호화찬란한 그 왕궁이나 짓고 있고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들 세금 못 내겠어. 라고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터진 게 프랑스 대혁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몇 년간 내전이 벌어진 거죠.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고 로베스피에르라든가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이루어진 건데 이게 이제 세금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죠. 원래 미국이란 그 나라가 없었고요. 원래 영국의 그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만든 그 나라가 미국이었고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통치하는 그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던 것이 바로 영국이었는데 이 영국이 식민지였던 미국 사람들에게 야 니들 세금 좀 내라. 뭐 좀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세금을 더 내라 라는 식의 조치를 펼쳤습니다. 뭐 그 이전에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뭐 갈등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전비 조달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그 영국이 그 미국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라. 어떤 세금이냐? 뭐 영국이 이제 미국에 갖다 파는 그 물건 중에 많은 부분이 차였어요. 차. 티라고 그러죠. 티. 홍차. 차. 예. 그 차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 것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세금 못 낸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었던 그 거기 이제 항구에서 그 차들을 갖다 꺼내가지고 뭐 불태워버리고 이게 보스턴 차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터진 게 이제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왜 독립을 하려고 했냐? 세금 내기 싫어서 터진 겁니다, 결국은. 자, 그러면은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이 19세기 초반 내지는 이 18세기 말에 근대, 이른바 근대적 사회가 나타나는 최초의 혁명적 사건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 세금을 못 내겠다, 내라, 못 내겠다 이것 때문에 정권이 날아간 겁니다. 정권 정도가 아니라 대영 제국의 아메리카 식민지가 붕괴돼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유럽 전역이 왜냐면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가 뭐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온 유럽을 다 휩쓸어 버린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시작이 바로 세금 때문에 터진 겁니다. 그만큼 제 얘기는 뭐냐면은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자칫하면은 정권이 날아갑니다. 정권 정도가 아니라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세금을 걷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대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세금이라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았거든요.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일단 없죠. 예, 기반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네. 제가 여기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여기 세금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이 이제 바로 세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체제가 무너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밌는 게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이 데일라이트 로버리. 데일라이트라면 이제 백주대낮, 네. 햇살, 로버리는 강도질. 그러니까 로버리. 이 책의 저자가 세금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분이 책 내용에서 세금을 내기 싫은 게 자기 생각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이 스웨덴 복지국가라든가 영국의 전후 복지국가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게 가능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역사적인 사례 같은 것들을 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밌는 책이에요. 네, 재밌겠는데. 네. 보통 이게 전쟁하고 같이 엮어서 하면 그렇죠. 대부분 재밌습니다. 책은.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에 이제 방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뭔가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복지국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럴 경우에 인플레가 나옵니다. 인플레가. 인플레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뭐죠? 한국 경제도 지금 뭐 이 성장률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요즘에 물가가 엄청 올라왔죠. 서울의 아파트 값이 좀 엄청 떨어지고 있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서울의 아파트 값이 왜 떨어지고 있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확 올려버린 바람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뭐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이자율이 뭐 2% 3%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6%까지 2배 정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영끌 투자자들도 망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집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 이 뭐 전등하고 있죠. 왜냐면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하거든요.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지금 사상 최대 거의 뭐 198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있고 뭐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에서도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한국은행과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인플레가 진행되느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수요는 왜 이렇게 많으냐? 딴 게 아니라 기존에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게 뭡니까? 정부가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 팔리는 국채를 누가 샀느냐? 이거를 한국은행 내지는 미국의 연준이 샀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연준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샀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나타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미국의 연준이 앞으로 미국 연방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안 사겠다 내지는 뭐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정권이 무너지거나 체제가 무너진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